페이스북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친구의 친구 기능을 이용해 새 인맥을 만들기 아주 쉬운 SNS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가입했을 때 제 생년월일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 추천을 처음부터 해줘요. 아니면 이제 내 연락처를 통해서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친구 추천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거기에 기본 정보들을 페이스북에 기본 정보들을 올렸을 때 제 출신 학교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러면 그 중심으로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들을 친구 추천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요 뭐 페이스북에 가입하자마자 제가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이제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의 혹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 들어가서 그 친구의 게시물들을 보고 있으면 또 그 친구의 친구를 또 만날 수 있고 또 거기 들어가면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요. 페이스북은 진짜로 이 온라인 상에서 인맥을 만들기, 관계를 형성하기에 아주 쉬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북에는 이제 뉴스피드라는 게 있죠.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 뉴스피드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뉴스피드에는 친구들이 그 자기의 소식을 올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러니까 제가 친구 추가를 한 이 사람들의 들이 올린 글들을 쭉 보여주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좋아요도 할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도록 뉴스피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거 있죠. 타임라인은 제 거예요. 그래서 제 계정에 들어서 제가 글을 올릴 수가 있고, 뭐, 사진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올린 것들만 쭉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 바로 타임라인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에는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을 땐 따로 이 그룹이라는 데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페이스북의 가장 큰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1인 1계정만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단 한 개의 계정만을 가입해서 실명 인증이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입할 때도 실명 인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가입한 후에도 실명 인증을 해서 이게 이제 친구와 친구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 정보 유출이라든지 너무 공개적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피드백들이 많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1인 1계정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요. 그 본인의 실명, 본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 계정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라고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다른 이제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을 때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을 때는 이제 그룹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시면 개인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맺을 때 이제 친구 맺기를 통해서 친구 추가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친구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이제 허락을 해줬을 때 친구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맺기는요 상대방이 승인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팔로워 기능이 있어요. 팔로워 기능은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특히 이제 좀 유명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친구를 맺지 않더라도 내가 팔로워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팔로워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지는 어떤 기업이나 또는 이제 어떤 단체에서 자기네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페이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팬들이 이 단체를 좋아하는 팬들, 이 기업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제 그 페이지를 등록해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아리잖아요. 그래서 멤버가 신청이 돼서 멤버를 신청해서 멤버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을 만든 대표가
멤버가 이제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을 해야지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방법을 보면 친구는 이제 개인 계정에서는 친구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을 해줘야지만 팔로우는 승인을 안 해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할 때 그냥 좋아요만, 이 페이지를 내가 좋아합니다 해서 좋아요만 클릭하면 바로 그냥 팬이 돼서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룹은 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하는데 이제 그 자동으로 승인되는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일일이 확인해서 수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승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 친구 5,000명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 5,000명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팔로워는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팔로워하겠다.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친구는 5,000명까지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죠. 무제한이죠. 이게 기업 홍보고 단체를 홍보하는 거니까 무제한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룹 같은 경우에도 멤버 수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이 그룹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계정의 성격을 보면요. 내 이야기 중심이죠. 내 이야기. 내가 이제 개인 계정에선 내 이야기를 올리고, 내가 올리고 싶은 이야기를 올리고, 이미지를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요즘 실시간 방송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중심인 게 개인 계정이라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단체를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페이지를 만들면 이제 이 페이스북의 친구들이 이 페이스북이 이게 관계 형성에, 인맥 형성에 굉장히 뛰어난 SNS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비즈니스나 자기의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끄는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홍보한다거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죠.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그룹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다른 SNS와 달리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페이스북 PC 버전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갔을 때 그 첫 화면을 홈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맨 위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뉴들이 있어서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1번 F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스북 로고죠. 이게 페이스북 홈.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이 홈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바로 옆에 검색창이 있는데 이 검색창에서는 페이스북에 있는 게시물도 검색할 수 있고 또 사람, 친구들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 이름이나 친구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서 친구도 볼 수 있고 또 사진이나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메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홈, 페이스북 홈 여기로 또 오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왓치라고 그래가지고요. 동영상만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고 또 이 페이스북에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4번 왓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그룹을 관리하거나 또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룹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룹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5번이고요. 6번은 게이밍 그래가지고요. 페이스북이 이제 게임을 제공합니다. 게임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7번은 이제 본인의 프로필 페이지로 이제 개인 계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올린다거나 이럴 때 아니면 내 글을 보고 싶고 내 개인 계정을 관리하고 싶을 때 7번을 눌러서 7번 부분 오른쪽 부분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그 바로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스토리를 만든다거나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것들, 서비스들을 만들 때 이 플러스 단추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는 메신저 기능이 있습니다. 메신저 기능. 채팅을 할 수 있는 메신저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신저를 눌러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은 이제 알림 기능이죠. 댓글 등이 추가되면 알림창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11번은 이제 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설정이나 환경 설정,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PC에서 페이스북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렇게 11가지의 메뉴가 첫 화면에 뜹니다. 이 이제 홈 화면에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뉴스피드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게시물을 자기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게시물 만드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게시물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냥 가운데 화면에서 이 뉴스피드 화면에서 바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영상통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상통 모임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이제 그 아래쪽 내가 팔로우 하거나 내가 친구를 맺은 사람들의 게시물을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쭉 친구들의 어떤 올린 게시물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단다거나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뉴스피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계정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타임라인 나오죠. 자신의 계정으로 넘어가면 타임라인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래서 타임라인에도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메뉴들을 좀 설명해 보면 타임라인은 내 게시물을 작성하고 내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이제 게시물을 이렇게 작성하면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최근에 제가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예전에 작성한 게시물들을 이렇게 히스토리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학력이라든지 거주지, 연락처들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정보고요. 친구는 이제 내가 친구를 찾거나 친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나랑 친구를 맺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친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사진은 이제 내가 게시물 올릴 때 올린 사진들 또는 내가 나온 사진,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사진을 올릴 때,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태그를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가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저한테 이제 이거는 이경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제가 나온 사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5번 보관함에는 동영상, 그다음에 제가 체크인한 곳, 그러니까 갔던 장소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게시물을 올릴 때 그 사진들을 이제 올리게 됐을 때 이 사진들이 어느 지역인지 그 체크인 위치를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갔던 장소들을 체크인이라는 항목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음악이나 책 같은 것도 관리가 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동영상만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함에 들어가서 동영상도 관리할 수 있지만 또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관리할 수도 있는 거죠.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체크인, 음악, 책, 좋아요, 이벤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8번 보시면 이제 프로필 편집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맨 위에 페이스북 그 프로필 그림이 크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다음에 미리 보기는 제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 게시물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이고요. 이제 돋보기가 있죠. 이제 프로필 검색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돋보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돋보기는 제가 올린 게시물, 제가 올린 사진, 제가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들에 대한 검사, 자기 자신에 대한 검색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11번 부분은 활동 로고나 타임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서는 자기 계정으로 이동해서 타임라인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자기 계정으로 이동하면 타임라인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타임라인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들이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을 합산해서 봤을 때요. 지난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83%가
유튜브 웹을요, 월 평균 17일, 30시간을 사용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요, 5,178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9월 유튜브 웹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4,319만 명. 전체 인구의 8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주요 웹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을 보시면 유튜브가요 29.5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인데, 대부분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와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카카오톡보다 유튜브 웹을 2배 이상을 더 많이 쓰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 웹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나 이런 다음 같은 거, 구글 같은 걸 검색 엔진으로 이제 많이 검색을 해왔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과 동일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전 연령대에서 지금 고르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웹 평균 웹 사용 일수를 지금 보시면, 자, 평균이 이제 16.9일이 나오는데 10대가 20일 정도, 20대가 19일 정도. 그러니까 10대, 20대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30대 16, 40대 16, 50대 16, 60대도 15.8이니까 거의 16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하게 이 유튜브 웹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내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것은요, 대중이 소비하는 플랫폼을 이제 1인이 혼자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까지 내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생산하고 업로드하는 창작자를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 방송 제작자에게 크리에이터란 명칭을 쓰는 것은요,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달리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요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VJ와 다른 점은, VJ는 주로 이제 제작만 이제 했다면, 이 크리에이터들은 업로드하고, 또 소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는 거죠. 초기에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 1세대 때는 게임이나 스포츠를 보면서 해설하는, 그래서 멘트를 더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유행을 했고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먹방, 쿡방, 또 강의나 이제 뷰티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2세대에는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아주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워낙 이제 애완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채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세대 때는 이제 재미를 추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렸다면, 이미 이제 그렇게 1세대 때 유명해진 유튜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이제 자신만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도전해 본다면, 그리고 또 좋은 정보들을 주실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유튜브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글 회원에 가입하셔서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구글 계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구글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돼 있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먼저 구글 회원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개인 계정 채널을 개설하는 거죠. 구글 회원으로 이제 가입돼 있으시면 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유튜브 계정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채널을 개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면 개인 계정으로 개설이 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브랜드 채널도 개설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이 채널의 채널 아트, 그 다음에 프로필, 이런 것 같은 브랜딩 작업을 먼저 해놓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채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이 있습니다. 개인 계정은 이제 하나만 만들 수 있고요. 브랜드 계정은 200개까지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자의 여부입니다. 관리자. 개인 계정은 이제 본인의 계정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브랜드 계정은 여러 명의 관리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을 1인 미디어 시대, 그래서 1인 미디어라고 지칭을 하지만 개인들이 이제 만들어 올리니까요. 그렇지만 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또 협력하는 체제로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채널이 커지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여러 명의 관리자를 두기 위해서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브랜드 계정에 이제 관리자 권한을 이제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 업로드를 하거나 댓글을 달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채널을 만들 때는요, 주제를 정해야 돼요. 주제를 정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가 아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인기 있는 주제. 그런데 인기 있는 주제를 이제 선택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하시는 건 좋은데요. 근데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장점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 꾸준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중요한 건 꾸준하게 올리시는 거거든요.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래서 꾸준하게 올리시기 위해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거, 이 안에서 그런 것들 안에서 인기 있는 주제, 이제 두 번째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정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 채널을 꾸며야 되는데 이제 브랜딩 작업이라고 그래요. 채널 아트. 그래서 채널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채널 이미지. 그 이미지도 프로필 이미지라고 그래서 댓글 쓸 때 이렇게 나오는 이미지, 작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 또 영상을 볼 때 영상 오른편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걸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브랜딩 작업을 해 놓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면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촬영 장비를 마련해야 되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이미 촬영 장비가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거치대, 그쵸? 마이크, 그다음에 조명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1인 이제 미디어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스마트폰이나 또는 소형 카메라 필수죠.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DSLR 같은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전문적으로 찍을 수가 있겠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능도 많이 좋아져서요. 요즘 영화도 스마트폰으로 찍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화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스마트폰에 이 영상 찍는 기술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소형 카메라보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다. 최신 스마트폰이라면요. 그래서 스마트폰 있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삼각대가 있으셔야 돼요. 삼각대, 셀카봉. 이제 이게 계속 손을 들고서 영상을 찍다 보면 1, 2분이 아니라 최소 3, 4분에서 길게는 10분 이상 찍어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들고 찍으려면 아무래도 손도 팔도 아프고 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삼각대는 이제 이렇게 셀카봉을 쓰면서 삼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를 찍는 게 아니라 좀 바깥을 찍으실 땐 셀카봉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어야 될 때는 셀카봉 형태로 좀 찍고 고정시키셔야 될 때는 이렇게 삼각대로 세우실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건 리그라고 하는 건데요. 양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지금 스마트폰이 여기 지금 고정되어 있고 양쪽으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리그에는 이렇게 조명이나 마이크도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그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조금 더 긴 삼각대, 그죠? 길게 이렇게 전신 풀샷을 좀 찍을 때 필요한 긴 삼각대도 있으시면 좋은데 가장 기본은 요 셀카봉과 삼각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처음 보여드린 요 모델이시고요. 다 필요하단 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한 가지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 마이크.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스마트폰하고 삼각대까지는 있으셔야 되지만 핀 마이크나 이제 유튜브용 마이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난하게. 스마트폰 자체 이미 이제 음성 녹음할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전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근데 좀 더 또렷하게 이제 목소리를 녹음하신다거나, 네,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소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럴 때 핀마이크 같은 경우는 10,000원대거든요. 이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건데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는다 했을 때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유선 이제 핀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마트폰 이제 그 연결 잭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선 핀마이크도 있습니다. 네, 선이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무선 핀마이크.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동시에 목소리를 녹음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장착할 수 있는 마이크도 좋죠. 이런 마이크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장만하실 수 있고, 꼭 장만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명이 있으시면 조금 더 상품 같은 거 찍을 때, 음식 같은 거 찍을 때는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찍을 수 있고, 얼굴에는 좀 입체감을 넣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는 조명, 이런 조명들 많이 보셨죠? 이런 조명들이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룩스패드라고 그래서 간편한데 그 밝기가 높은 룩스패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 그러면 이제 장비가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장비를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준비해서, 비싼 장비 준비해서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노하우도 익히시고 운영 방법도 익히시고, 그래서 이제 채널이 정말로 성장하시게 되고 수익이 발생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 프로그램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초급에는 곰믹스, 밴믹스 프로그램, 중급에는 이제 파워 디렉터나 베가스 프로그램, 고급에는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는 PC 버전이시고요. 네, 스마트폰에서는 쉽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로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키네마스터 사용하시면 PC 편집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렇게 환경 구성도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중에 PC에서 이렇게 작업하실 때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 또 키네마스터만의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네마스터로 또 충분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맥 전용으로는 파이널 컷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